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영석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활법에 대한 기초적, 기본적 이론과 함께 활법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 주변에 별로 좀 없어요. 개인적인 만남에서의 말은 못하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를 설명하자면 버벅거리게 되네요.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이론보다는 바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하면서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술술 문제없이 해주는데 몇 번을 외워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외워지지도 않네요. 이제는 나이에서 연세로 바뀌는 시점이라서 잘 안 외워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제가 말주변은 프로가 아니더라도 활법만큼은 프로니까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체는 어디가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바르게 돌아가려는 자력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인체는 바르게 돌아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인체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면 몸은 그 이상 증세를 주인에게 알리려고 여러 곳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표시를 이 손에서 알아내는 것이 수지침이고요. 발에서 알아내는 발반사요법, 또 이 귀에서 알아내는 귀반사요법이 있습니다. 현재 활법은 척추를 통해서 질병이 있고 없음을 알아내고 예방,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그 척추가 관여하는 장기나 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척추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의 골격근은 좌우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어느 한쪽만 많이 하는 자세나 동작으로 인해서 근육이 먼저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발달된 근육은 이 수축 작용에 따라서 척추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끌어당기게 되죠. 발달이 덜 된 근육은 척추를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요. 따라서 척추는 강한 쪽으로 이렇게 변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강한 충격을 받으면 척추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근육부터 잘못되는 게 아니고 뼈부터 잘못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도 균형을 잃고 망가지게 됩니다. 근육이 먼저 잘못되느냐, 척추가 먼저 잘못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교정 방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척추가 잘못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선천성 질환이 아닌 경우에 말입니다. 그럼 척추가 잘못되면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각 척추 마디마디마다 달라요. 7개의 경추는 머리와 목을 관여하고 얼굴, 또 어깨와 손가락까지 관여를 하죠. 12개의 흉추는 몸속의 각 기관들을 관여합니다. 간장, 심장, 폐, 비위장 이런 기관들에 영향을 줍니다. 5개의 요추는 주로 하체를 담당을 해요. 대장, 복막, 성기에 대한 부분, 다리와 발가락까지의 영향이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척추 마디마디가 관여하는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거나 자주 체하시는 분들을 보면 흉추 6번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흉추 6번은 위장과 관계가 있는 척추거든요. 이때 흉추 6번 주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잘못된 흉추 6번을 바르게 교정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자주 체하는 증상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방치하면 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제 주변에 누군가 암이 생겼다고 하면 한 번쯤 척추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여지없이 해당 척추뼈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암은 흉추 6, 7번에, 폐암은 흉추 2, 3번에, 간암은 흉추 5번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에게 잘못된 척추뼈를 바르게 교정해드린다면 암이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암이 생기기 전에 척추뼈가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에 바르게 교정을 했다면 혹시라도 암이 찾아오지 못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통증에는 수치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수치의 통증을 1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도 못하게 아픈 통증의 수치를 100이라고 예를 든다면 처음 통증이 올 때는 1이라는 수치의 통증으로 올 겁니다. 처음엔 1이라는 수치에도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1이라는 수치에 적응이 돼버립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럼 통증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진 걸 보고는 좋아하죠. 잘못되는 부분이 정리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는 아무 치료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증이 생길 때는 이미 2라는 통증의 수치로 발전을 한 거예요. 더 나빠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날 허리가 아파요?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픔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죠. 몸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잘못됨이 있으니 치료를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안 아프니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냥 방치해요. 그러다가 다시 아플 때에는 처음보다 더 큰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는 주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 3일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씩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육도 생각을 하고 골격도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자세에 대해서 근육부터 잘못된다고 했어요. 자, 근육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강해지고 양쪽의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그럼 근육은 자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걸 주인에게 알려주겠죠. 어떻게요? 통증을 줘서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큰 통증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근육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1이라는 통증으로 계속 보냈더니 주인이 1이라는 통증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이젠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근육이 균형이 틀어졌어요. 이제는 강한 쪽의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척추를 이렇게 당기려고 합니다. 근육은 주인에게 2라는 수치의 강도로 통증을 다시 보냅니다. 괜찮더니 또 아프네? 그러나 주인은 또 방치를 해요. 그러더니 2라는 수치도 적응을 해버렸어요. 적응이 되니까 안 아프죠? 다 나은 줄 아는 겁니다. 척추가 강한 근육 쪽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근육은 또다시 주인에게 3이라는 수치로 통증을 보냅니다. 이제 척추가 변형되려고 해.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주인은 또 방치를 해요. 전에도 괜찮아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말이죠.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3이라는 수치도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척추가 변형되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기들이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장기들이 조금씩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육이 아닌 장기들이 주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등등 말이죠. 근육은 포기를 해요. 자기가 아무리 주인에게 신호를 보내도 받아주질 않잖아요. 요즘은 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네. 소화가 안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주인은 약을 사 먹어요. 안 되던 소화가 잘 돼요. 해결이 된 걸까요? 이미 근육은 한쪽이 굳어 있고 척추는 강한 쪽으로 변형이 돼 버렸어요. 원인은 방치해놓고 결과만 해결한 겁니다. 원인이 남아있으니까 또 피곤해지고 또 소화가 안 되죠. 주인은 그때마다 약을 복용해서 결과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번엔 장기들이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해버려요. 똑같은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적응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럼 주인은
좀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되겠죠.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약을 먹게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시술을 받게 되고 그때는 좋아지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면 계속 재발 또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눈치를 챘어요. 원인이 되는 척추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든 근육부터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육은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균형이 안 맞는 척추가 변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정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육을 풀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걸 근육이 방해를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고 말이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전에 보냈던 수치들은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전보다 더 강력한 수치의 통증을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인은 근육이 풀어지면서 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돼요. 이렇게 아픈데 계속 근육을 풀어야 되나? 괜히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다시 포기를 하면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근육이 보내는 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천천히 근육을 풀면 통증이 없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육통을 보내도 무시하고 근육을 풀면 근육은 또다시 포기를 합니다. 에휴, 전에도 그러더니 내가 또 신호를 보내도 내 말은 안 듣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근육통을 안 보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이상이 생겼을 때 근육은 신호를 안 보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다시 신호를 보내요. 시간이 지났다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근육 푸는 걸 방해했었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활법은 근육부터 다스리는, 원인부터 다스리는 수기법이에요. 근육과 척추가 정상이라면 질병이 오는 건 어렵다고 보는 학문입니다. 근육과 척추를 다스리면서 운동법과 자세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활법인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